안녕하세요. 도키와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해볼 종목은 말이죠. 저희 구독자가 요청해주신 이 PD, 페데프코라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주식은 말이죠. 지금 현재 1.54달러를 하고 있는 주식이고요. 지난번 하루 만에 26%를 상승한 되게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 만에 26%가 올랐고요. 5일 기준으로는 50%, 한 달 기준으로 보면은 1.32% 올랐을 정도로 이걸 보면은 되게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섹터는 에너지에 있고요. 인더스트리는 오일 앤 가스로 들어와 있네요. 인플로이는 16명으로 되게 작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Pedevco Corporation and Oil and Gas Company engages in acquisition,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the oil and natural gas assets in United States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오일 앤 가스 회사인데 인수도 하고요. 그다음 개발도 하고 오일과 내추럴 가스를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SEC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이 페데프코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SEC 홈페이지를 보면요, 일단 크게 오일 세일즈 그리고 내추럴 가스 세일즈 그리고 내추럴 가스 리퀴드 세일즈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말이죠. 이 수치를 그대로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에 옮겨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요. 비즈니스 모델이 총 3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단 오일 세일즈, 그리고 내추럴 가스 세일즈, 그리고 내추럴 가스 리퀴드 세일즈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오일 세일즈를 보시면 2020년에 65,000달러를 기록했네요. 그리고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는 41,000달러, 그리고 내추럴 가스 리퀴드 같은 경우는 이제 10,000달러를 기록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바로 이 오일 세일즈에서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2% 정도를 이제 갖고 있고요. 내추럴 가스에서는 6.25%, 그리고 내추럴 가스 리퀴드는 1.5%로 가장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저희는 이렇게 페데프코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90% 이상이 이제 오일에 쏠려 있으면서 오일 가격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말이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오일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바로 average sales price인데 이것 또한 제가 SEC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서 왔거든요. 좀 더 확인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크루드 오일을 보시면 말이죠. 2020년에 평균적인 가격이 27.93달러를 했다는 것이고요. 2019년에는 54달러 정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이랑 2020년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약 48%의 하락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26.07달러만큼 하락을 했고요. 여기 표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약 2019년대 그 유가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유가가 하락하고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최하의 가격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유가가 상승을 했죠. 40달러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39.01달러 정도로 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유가의 가격이 변동을 했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어떤 매출액의 변동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이제 레비뉴, 매출액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유가가 굉장히 좋았을 때 2019년의 상황을 보시면 말이죠. 2019년 1분기 때는 1.57밀리언 달러를 기록했고요. 2019년 2분기 때는 4.07, 3분기 때는 3.13밀리언 달러, 그리고 4분기 때는 4.21밀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꽤나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1분기 그리고 2020년 2분기 때 보시면은 매출액이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오일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서 이렇게 매출액의 타격도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gross profit을 볼게요. 이 gross profit 같은 경우는 이제 revenue 빼기 cost of the revenue입니다. 그 매출액을 만들어내는데 필요로 하는 그런 비용을 말하죠. 이번에 안타깝게도 2020년 2분기 때는 gross profit에서 적자가 나왔습니다. 즉 그 뜻은 만들어진 매출액에 비해서 오히려 드는 비용이 더 컸다는 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94,000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을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인데요.
이 gross margin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까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매출액 빼기 cost of the revenue를 하니까 적자가 나왔잖아요. 아까 gross profit 쪽에서 마이너스 14.30%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profit margin 같은 경우는 실제로 회사가 말이죠. 이 revenue에서 만들어낸 매출액에서 cost of the revenue를 빼고요. other expense를 빼고 interest랑 tax까지 전부 다 뺐을 때 결국 회사에서 뭐가 남느냐를 봤을 때 적자냐 흑자냐를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마이너스 417.80%를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회사는 계속 적자를 보는 그런 상태인데 2019년에는 그래도 적자폭이 좀 적었거든요. 이렇게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124%, 마이너스 41% 했는데 다시 이렇게 유가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갖고 있는 적자폭이 더 늘었죠.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417.80% 이렇게 굉장히 크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EPS를 보시면 말이죠. EPS 또한 지금 적자를 세우고 있네요. 마이너스 0.04달러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EPS와 주가는 같이 연동돼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데 한 주가당 벌어들이는 돈을 바로 EPS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0.04라는 것은 한 주가당 마이너스 0.04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부분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short interest를 보시면은 5.03%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5.03%는 그래도 제법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약 한 2%에서 3% 정도 되면 그래도 acceptable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매도가 5% 정도 된다는 뜻은 여전히 공매도 치는 무리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계속 공매도를 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밸런스시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밸런스시트를 보시면요.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이 캐시가 약 10.21 밀리언 달러 정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약 캐시 같은 경우는 10.21 밀리언 달러 정도 1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프로퍼티 플랜 앤 이퀴먼트 네드로 거의 다 아무래도 이제 석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그런 것들을 자산화시키면은 92.15 밀리언 달러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제 부채 쪽을 한번 봐보겠는데요. 부채 보시면은 여기 non-current debt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2개월 이후에 이렇게 연도에 걸쳐서 길면 30년 또는 60년까지 걸쳐서 내는 그런 부채를 뜻합니다. 대상은 은행에 내야 되는 것이고요. 45만 3천 달러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urrent debt 같은 경우는 말이죠. 12개월 내에 은행에 갚아야 되는 돈으로서 26만 6천 달러 빚을 지고 있네요. 가장 큰 부분은 이 payables라는 부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내에 거래처에게 갚아야 되는 그런 돈을 뜻합니다. 이게 약 3.53 밀리언 달러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밸런스시트를 보면 말이죠. 그래도 되게 괜찮은 부분이 갖고 있는 캐시가 지금 부채보다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 10.21 밀리언 달러로 이걸 전부 다 갚고도 남는다는 거죠. 이 부채를 전부 다 갚고 다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Operating Cash Flow Margi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PED라는 회사는 말이죠. 이렇게 Operating Cash Flow Margin이 210.52%가 됩니다. 이 뜻은 말이죠.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항상 정해진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전부 다 쓰지 않고요. 그 예산보다 더 적게 써서 사업을 수행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Operating Cash Flow Margin은 210.52%로 꽤나 사업을 효율적으로 잘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점 여기 Free Cash Flow Margin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390.5%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업을 했을 때 그 정해진 예산 안에서 다 하긴 했는데 그 이외의 비용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회사에 꼽히는 돈은 적었다라는 뜻이죠. 마이너스 390.5%로 만드는 매출액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Free Cash Flow Margin 쪽에서 마이너스가 나면요. 앞으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마이너스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PED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PED라는 회사는 굉장히 작은 변동성이 심한 회사입니다. 이 오일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이 오일 가격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부터 말하자면 일단 밸런스시트의 건전성입니다. 갖고 있는 현금이 부채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여전히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현재 코로나19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유가의 하락을 일으켰거든요. 만약에 이게 지속된다면은 지금 PED가 갖고 있는 현금이 적어도 다 떨어진다면 나중에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매출액도 꾸준히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회사에서는 적자폭이 굉장히 컸고요. 적어도 현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말이죠 이 코비드-19이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오일 유가가 이렇게 올라주지 않는다면은 PED라는 회사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회사입니다. 투자를 한다고 하시면 조금 조심히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PED에 대해서 리뷰를 끝내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제 제가 알아봤으면 하는 그런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란에 적어주시면 제가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